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조국이 사표 수리 20분 만에 서울대학교에 팩스로 복직을 신청을 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락이 되는 시스템에 따라서 서울대 교수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연말까지는 강의를 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1년에 1억, 한 달에 800만 원 넘는 돈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서부터는 강의를 맡게 되면 각종 거짓말과 위선, 그리고 가족들의 비리 혐의로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전력자가 이 나라 최고의 대학교 캠퍼스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강의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작게는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수치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가르치는, 그것도 형법, 그런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교수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조국을 밀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도 이상의 가치, 도덕, 자존심, 영혼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악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산 캠퍼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라는 대단히 자부심 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말을 진흙탕에 내던지고 있는 서울대의 5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행 전력자를 교수로 임명을 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재앙의 싹을 일찍이 틔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두 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안경환 교수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의 조국, 안경환, 한인섭 커넥션. 안경환은 조국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장관 후보가 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서 후보에서 낙마한 인물이죠. 안경환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을 때 2001년 자, 조국은 산업행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 추구 학생 조직, 운동권 또는 이런 여기서 핵심적인 이론가 역할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울산대 교수 시절에 체포됐습니다. 자, 울산대를 거쳐서 동국대를 거쳐서 2001년에 서울대 법대 조교수가 됩니다. 그때 김대중 정권의 분위기를 업은 것이죠. 교수회의에서 많은 교수가 반대했습니다만은 안경환 교수가 적극적으로 조국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은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고, 오늘 물러났습니다만은 법무장관이 돼서 이런 파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재앙이 된 것이죠. 그 두 번째 잘못은 조국, 안경환, 한인섭 커넥션. 세 사람 모두 부산 출신이고, 한인섭 교수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조국 아들과 딸의 가짜 인턴 사건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조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공공기관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대의 5점, 조국 딸의 800만 원 환경대학원 1년 장학금, 눈먼 장학금. 조국 딸이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환경대학원 지도교수가 추천하지도 않았고 이 장학금 지급을 관리하는 서울대학교 총동문회도 모르고 경위를 모르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장학재단도 내용을 모르는 이 사자가 내용을 모르는 완전히 눈먼 장학금 800만 원. 이것을 조국 딸이 받게 된 이 시스템.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서울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뭔가 흑막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서울대는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지 않는가? 네 번째, 조국에 대한 미지근한 분노. 조국이 법무장관을 사퇴하기 전에 그럼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10월 3일, 10월 9일 하늘을 찌르는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그런 것들이 문재인의 심장을 때려서 조국이 물러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태 초기 조국 딸의 환경대학원 문제, 논문 문제, 각종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문제, 그 이전에 조국의 폴리페서 문제 이런 것들이 잔뜩 불거졌는데 서울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은 왜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가? 촛불 집회도 규모가 작고 목소리가 그리 뜨겁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는 그런 촛불 집회 자체가 열린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파의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해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규모나 열기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조국의 복직.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팩스로 신청을 해서 다시 서울대 교수 자격을 얻은 조국.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복직에 대한 찬반 투표가 열렸고 96%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반대 이런 거 저런 거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서 조국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나서야 됩니다. 이미 일찍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조국은 대표적인 폴리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얘기한 폴리페서의 정의, 학문 연구나 강의는 등한시하고 정치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수, 그가 바로 그런 교수였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홍익대학교 옆에서 열린 이른바 프리허그라는 이런 콘서트, 이런 정치 행사의 사회를 본 인물. 각종 좌파 인사들의 후원회장, 띵크탱크, 감투,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폴리페서가 그대로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던 서울대의 오랜 흑역사. 제가 마지막으로 명기한 것은 이것도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서울대학교의 흑역사입니다. 1986년에 김세진, 이재호 두 사람의 대학생이 분신했습니다. 반미자주와 전방에 입소해서 군사교육을 받는 것은 미제의 용병이 되는 것이다. 5.18 광주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분신했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진실을 모르고 과격한 선동에 사로잡혀서 서울대생 2명이 저런 식으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것도 서울대학교의 5점의 역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민들이 따뜻한 애정과 정말이지 아무런 흠결 없이 서울대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조국 문제에 관해서 과감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